최근 웰니스 중심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차별화된 전략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업종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 트렌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향상을 이끌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6조 4,4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일상화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구매 채널의 변화입니다. 전체 소비의 무려 69.8%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온라인 중심 소비 패턴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서 소비자의 구매 여정의 전반을 설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이처럼 꾸준히 성장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가 재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입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층의 건강 유지, 질병 예방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고령층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웰니스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MZ세대 또한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수면의 질 개선 등 일상 속 건강관리를 위한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정보 탐색과 구매 모두를 디지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결국 건강기능식품은 전세대를 아우르는 필수 소비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니즈를 이해하고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고령층의 건강 니즈 확대와 MZ세대의 웰니스 중심 소비 트렌드가 함께 적용하면서 전세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소비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층이 다양화된 만큼 이제는 단순한 대중 마케팅이 아닌 고객 타겟팅별로 명확한 타겟팅과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은 고객의 구매 여정 전반에 걸쳐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 설정이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제안드릴 전략 방향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적인 제안에 앞선 마케팅 방향 설립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다양한 세대와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명확한 타겟 페르소나 설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특히 구매력이 높고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은 세 가지 주요 타겟층을 중심으로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30 여성입니다. 이들은 자기관리와 뷰티, 면역력, 피로회복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뷰티 헬스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40 직장인 남성층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체력 저하, 간 건강 등 기능성 위주의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며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리뷰, 검색 광고 등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4050 자녀를 둔 여성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실질적인 구매 결정권자인데요. 이들은 자녀의 성장, 면역력, 배우자의 건강 관리까지 고려하며 카페, 커뮤니티, 네이버 검색, 상세한 제품 설명과 후기 콘텐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타겟에 맞춰 각각의 페르소나에 특화된 채널 전략과 콘텐츠 소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단일 메시지가 아닌 타겟별 맞춤형 메시지와 상황에 맞는 콘텐츠로 브랜드 신뢰도를 쌓고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마케팅 전략의 핵심 방향입니다. 먼저 2030 여성 타겟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자기관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다이어트, 피부관리, 피부 회복과 같은 일상 속 건강 고민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로 구매하는 제품은 유산균, 콜라겐, 비오틴 등 즉각적인 효과와 뷰티 연관성이 높은 제품군이 중심이 되는데요. 이 타겟층은 기능적인 설명보다는 감성적인 설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마케팅 메시지는 단순히 제품의 효능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더 가꿔주는 혹은 건강하게 이뻐지는 경험을 제안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마케팅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그리고 제품 패키지뿐 아니라 콘텐츠 전반에 걸쳐 미니멀하고 감성적인 색감, 여백을 살린 레이아웃, 세련된 타이포그래피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디자인만으로도 갖고 싶다, 믿음이 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3040 남성 직장인 타겟에 대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들은 업무 스트레스, 체력 저하,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피로 회복, 활력 증진, 명령력 강화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은 소비층입니다. 이에 따라 선호하는 주요 제품은 밀크시슬, 홍합, 즉각적인 활력 회복과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이 중심입니다. 이 타겟은 제품을 선택할 때 효과가 검증된 성분과 기능성 인증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좋다는 감성적 문구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주원료의 임상 데이터, 하루 권장량 충족 등 객관적인 정보 중심의 메시지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결국 3040 남성 타겟에게는 믿을 수 있는 근거 있는 정보, 그리고 제품 선택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이유 제공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타겟은 4050 자녀를 둔 여성층입니다. 이들은 가족 건강 전반을 챙기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면역력 강화, 성장 발달, 온 가족의 기초 건강 관리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제품은 키즈 종합 비타민, 유산균, 칼슘 등 가족 단위 복용이 가능한 제품군이 중심입니다. 특히 자녀가 직접 먹어보고 괜찮았다는 리뷰, 장기 복용 후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네이버 블로그와 맘카페 후기, 커뮤니티 콘텐츠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4050 여성 타겟에게는 자녀와 가족 건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와 정보 제공이 구매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타겟을 위한 콘텐츠는 후기 기반의 신뢰감 있는 메시지, 안정성과 효과를 명확하게 설명한 소재, 공강 중심의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다른 니즈와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 역시 단일한 메시지나 채널 중심 접근이 아니라 퍼소나별로 정교하게 구분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전략 제안인데요. 이번 캠페인에서는 메타, 네이버 GFA, 네이버 SA를 활용한 미디어 믹스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메타인데요. 메타는 특히 2030 여성 타겟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 뷰티, 웰니스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소비하는 세대입니다. 이 타겟은 단순한 정보보다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콘텐츠에 더 많이 반응하고 SNS 속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접하는 경험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번 캠페인에서 브랜드의 첫 인지도 형성부터 긍정적인 인식 구축까지 이끌어내는 핵심 채널로 적합합니다. 메타 채널이 가진 주요 강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정밀한 타겟팅 기능입니다. 연령, 성별, 관심사, 온라인 행동 등을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층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성 콘텐츠에 최적화된 포맷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피드, 스토리와 같은 다양한 광고 형식을 통해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플루언서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 즉 UGC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타겟은 브랜드가 직접 하는 말보다 내가 팔로우를 하는 인플루언서의 경험담에 더 신뢰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연계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는 브랜드 노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는 브랜드 인지도부터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는 전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광고를 본 소비자가 웹사이트로 유입이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메타 채널에서는 캠페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성 비율을 제안드리는데요. 먼저 트래픽 캠페인에 40%의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 캠페인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초기 관심을 유도하고 웹사이트 유입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성적이고 비주얼 중심의 콘텐츠로 브랜드의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판매 캠페인, 신규 타겟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 40%를 배정합니다. 이 캠페인은 유입된 관심 타겟 중 아직 구매 경험이 없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제품의 기능성, 효과, 성분 등을 강조하며 보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타겟팅 기반의 판매 캠페인에는 20%의 예산을 책정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했지만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관심 제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 단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으로 높은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는 효율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여정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그에 맞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은 메타 플랫폼에서 성과 중심의 캠페인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메타에서는 특히 파트너십 광고, 즉 인플루언서 계정을 활용한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를 제안드립니다. 이 방식은 2030 여성 타겟에게 가장 효과적인 광고 포맷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건강 관심사는 곧 라이프스타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이나 콜라겐 같은 제품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매일 아침 루틴, 피부 관리를 위한 습관과 같은 콘텐츠에 녹여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때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광고는 브랜드 계정이 아니라 인플루언서 개인 계정에서 콘텐츠 형식으로 노출이 되며 사용자의 피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갑니다. 광고 같지 않은 광고, 즉 실제 사용 후기로 보이는 콘텐츠로 신뢰도와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형식은 기존 광고보다 광고 회피율이 낮고 전환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2030 여성 소비자에게는 브랜드보다 사람에 더 움직이는 심리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진짜 써본 후기인지가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브랜드 메시지를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파트너십 광고 포맷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파트너십 광고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 노출을 넘어서 소비자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콘텐츠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에서는 라이프스타일, 하루 루틴형 영상 콘텐츠 포맷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오틴을 챙기고 출근 전 유산균 한 포를 먹는 모습, 퇴근 후에는 콜라겐을 마시는 하루 루틴이 담긴 콘텐츠를 통해 제품 덕분에 하루가 달라졌다 라는 간접적인 체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높은 신뢰감과 몰입도를 유도할 수 있고 단순 제품 홍보가 아닌 실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사용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나도 저런 일상을 살고 싶다는 심리적인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파트너를 선정할 때는 25세에서 39세 여성 팔로워 비중이 높은 계정,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계정, 그리고 브랜드의 톤 앤 무드와 잘 어울리는 계정을 선정해야 합니다. 컨텐츠 컨셉과 인플루언서 선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단순한 노출을 넘어 공감, 관심, 전환으로 이어지는 브랜드 경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GFA입니다. 네이버 GFA는 네이버 DA 광고 중 하나로 네이버 메인을 비롯해 뉴스, 블로그, 카페, 쇼핑 등 네이버 내 핵심 지면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입니다. 무엇보다 GFA의 가장 큰 장점은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전환 유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설정한 2030 여성, 3040 남성 직장인, 4050 자녀를 둔 여성과 같은 타겟층에게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정밀한 타겟팅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CPC 예산 책정을 통해 입찰 구조가 매우 효율적이고 같은 예산이라도 더 높은 노출과 도달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신뢰와 반복 노출이 중요한 제품군에 있어 이처럼 브랜드 인지도와 전환을 함께 잡을 수 있는 GFA는 매우 적합한 매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 특성을 기반으로 저희는 캠페인 예산을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전환 유도 두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분배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의 60%는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트래픽 유입을 목표로 한 인지도 및 트래픽 캠페인을 배정합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확보에 더욱 힘을 실은 전략적 구성을 가져가려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일수록 충분한 노출과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접하고 익숙함을 통해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이후 40%는 제품 중심의 카탈로그 캠페인에 집중 투입합니다. 이 캠페인은 실제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타겟팅해 제품 상세 정보를 보여주고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지도 및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와 존재감을 먼저 구축하고 카탈로그 캠페인을 통해 전환을 유도하는 선인지 후 전환 구조의 예산 배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밴드 광고를 제안드립니다. 밴드는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광고가 브랜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추천처럼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처럼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이런 고밀도 커뮤니티 중심 매체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밴드는 낮은 비용, 높은 타겟 적합도, 그리고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을 통한 신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브랜드의 특성과 마케팅 목표에 잘 맞는 채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밴드는 특히 4050 자녀를 둔 여성 타겟에게 매우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이 연령대의 여성들은 육아와 건강 등 자녀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고 밴드 내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에게 맞춤형 컨텐츠 기획을 제안드립니다. 밴드 사용자가 익숙한 게시물 스타일의 컨텐츠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고 환절기 아이 면역력 챙기는 법과 같은 정보 중심의 자연스러운 컨텐츠 안에서 브랜드를 녹여내는 방식입니다. 또한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이나 구매 후기 작성 시 쿠폰을 제공하고 밴드 전용 할인 코드도 함께 배포하면서 지인 추천 시 추가 혜택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광고를 보는 것을 넘어 커뮤니티 내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추천이 이루어져 신뢰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밴드 광고는 광고가 아닌 커뮤니티 안에서 추천처럼 작용하는 매우 강력한 매체로서 브랜드가 4050 여성 타겟에게 깊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SA 광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실행한 DA 광고를 통해 우리 브랜드를 처음 접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DA 광고를 통해 바로 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제품이나 브랜드 이름을 기억한 채로 네이버 검색창에 다시 방문하게 되죠. 이때 네이버 SA 광고는 검색을 통해 브랜드에 관심을 보인 소비자에게 자사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DA 광고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고객들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접하면서 이 브랜드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구매 전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선 DA 광고와 네이버 SA 광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브랜드를 인조한 고객을 검색 광고를 통해 다시 붙잡고 전환까지 이끌어내는 효율적인 마케팅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연계 전략이 브랜드의 신뢰도 확보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SA 광고 예산 분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SA 예산 중 파워링크에는 20%, 쇼핑 검색 광고에는 80%의 예산을 배정하는 전략입니다. 파워링크 광고는 이미 자사 브랜드를 인식한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광고입니다. 브랜드 신뢰도 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 비중은 적게 가져갑니다. 반면 쇼핑 검색 광고는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소비자들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비용 비중을 높게 투자합니다. 이처럼 자사 브랜드의 제품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는 비교적 적은 예산을 할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하고 자사 제품이 아닌 단지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예산을 더욱더 충분히 배분함으로써 차별화된 예산 운영을 진행합니다. 브랜드 규모가 커지면서 자사 브랜드 키워드에 대한 선점이 파워링크 광고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워링크 외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다양한 형태로 브랜드 키워드 영역을 넓혀 경쟁사 광고 노출을 방어하고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키워드 선점과 브랜드 방어를 위해 검색 광고 운영을 적극 확대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랜드 검색 광고는 자사 브랜드 키워드에 대한 선점 효과가 큽니다. 경쟁사 광고가 해당 키워드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 우리 브랜드만 확실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검색 시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 고객들은 브랜드의 규모와 신뢰도를 자연스럽게 인식합니다. 이는 단순 노출 이상의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져 고객의 마음속에 브랜드를 확고히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특히 건강기능식품처럼 브랜드 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이렇게 증대된 신뢰도가 구매 전환율 상승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즉,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미 자사 브랜드를 인지한 고객을 확실하게 자사 제품, 자사 홈페이지로 유입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광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략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각 페르소나별로 가장 효과적인 DA 광고를 활용해 제품에 대한 인지도 확보와 소비자의 흥미 유도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네이버 SA 광고를 통해 자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전환을 이끌어내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인지부터 전환까지의 단계별로 유기적인 마케팅 흐름을 구축해 최적의 효율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종을 위한 네이버 광고 제안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이 귀사의 마케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기재된 정보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